안녕하세요. 2021년도 국가직 국어 식용작물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이 식용작물학 문제의 좀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매년 그렇지만 식용작물학 출제되는 것을 보면 재배학의 내용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 한 5문제 정도가 재배학과 연관시켜서 답을 찾아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출제가 안 됐었던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서 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적인 내용이 또 2문제 이제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개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요번 국가직 국어 식용작물학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문제 정도가 재배학과 관련된 사항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농업직 공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은 재배학이거든요. 재배학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재배학이랑 연관되는 게 많으니까 재배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연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역적인 부분이 또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지역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낯설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다른 직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농업직 식용작물학은 아직까지는 기출문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죠.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셨다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현이 달라지면 갑자기 또 낯설어 보이는 게 또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방지 시험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시면은 아마 실력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재배학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옥수수 복교 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옥수수라는 단어가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냥 복교잡이라고 하는 거, 요거 그 자체의 정의만 알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재배학에서 복교잡이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복교잡은 뭐예요? A와 B를 교배해서 A, B를 얻고, 그리고 C와 D를 교배해서, 여기서는 괄호 안 쳐도 되니까, C와 D를 교배해서 CD를 얻어요. 그렇게 해서 이 A, B와 CD가 또 얘네를 가지고 후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복교잡이에요. 그러면 이 후대는 어떤 애가 나오냐면은 A, C, A, D, B, C, B, D 이런 애들이 나오죠.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게 복교잡이라고요. 그래서 1번 틀렸죠. 1번 틀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저렇게 괄호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괄호로 표시를 한다면 이런 것은 A, B 괄호 닫고 C, D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1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렇게 복교잡을 한 결과는 어때요? 일단 A, B, C, D 이 4개의 어버이 계통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력이 회복이 된 AB, 세력이 회복이 된 CD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 C, A, D, B, C, B, D 이런 애들을 얻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자방친이고 얘가 하분친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힘을 회복한 자방친과 힘을 회복한 하분친 얘네 2개를 가지고 교배해서 우대 얻었어? 그러면 당연히 꽃가루도 많이 나오고 자방친도 이제 힘이 다시 회복이 된 그런 애들 가지고 우대 얻은 거니까 체중량이 많단 말이에요. 체중량이 많아요.
그리고 얘는 종자의 균일성이 떨어지죠. A, C, A, D, B, C, B, D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나와. 이거는 균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배학에서 복교잡의 특성을 생각을 하시면 답을 그냥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정답 4번이 됩니다. 4개의 어버이 계통을 유지해야 돼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할 때에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의 결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 정답은 2번입니다. 호밀의 결곡성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불임현상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양수분의 부족이 아니고 미수분이다. 그죠? 예, 미수분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여기 2번.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곡성의 원인은 미수분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결곡성은 유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곡성이 높은 애들은 이제 염색체 이상에 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결곡성의 원인은 미수분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 문제에 보시면 유관수조 세포가 매우 발달해 있어 강합성 효율이 높고 광호흡이 낮은 거 이거 딱 보자마자 나한테 시프식물 찾으라는 거구나. 그렇죠? 유관수조 세포가 발달했대요. 강합성 효율이 높대요. 광호흡이 낮대요. 이거 다 시프식물이 가진 특성이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시프식물 하나밖에 없어요. 옥수수. 그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것도 또 재배학 내용하고도 연관시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재에도 이 문장들 그대로 다 있기는 해요. 이런 사항들도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지만 재배학하고 연관시켜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시프식물, 옥수수.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문제가 나왔지만 학명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4번의 정답은 2번이죠. 2번이죠. 감자와 고구마. 예, 감자와 고구마. 우리 감자 학명은 여기 솔라늄 튜베로섬이에요. 감자는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어디에? 괴경이에요. 그죠? 튜버. 그리고 여기 감자는 뭐가 있어요? 솔라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이거 감자라는 걸 한 방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고구마의 학명도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사실 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감자 고구마라든가 막 여기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이런 작물들의 학명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명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거 뭐 개화, 유도, 일장, 장일, 단위 이런 거 정도는 다 재배학, 이것도 역시 재배학하고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 우리 시윤정을 교재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품종을 적어줌으로써 어려워 보이게 넣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워 보이라고 넣은 것이고 답을 찾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가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정답은 2번입니다. 가락을 제거하면 천입중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천입중이 감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맹류의 가락은 벼의 가락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굵으면서 엽록소 함량이 많다고요? 가락에 엽록소 함량이 많다는 거는 뭔 소리예요? 광합성에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광합성에 기여하는 가락을 없앴다. 그러면 광합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없앤 거니까 천입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체류에 해당하는 거. 예, 이것도 역시 재배학하고 연결시키셔도 되고 그냥 협체류 자체의 뜻만 알아도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재배학 책을 보면은요, 협체류에는 뭐가 속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아주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협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꼬투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꼬투리를 채소로 이용하겠다. 그게 협체류예요. 그러면은 꼬투리를 채소로 이용하는 거는 콩과잖아요. 완두, 그죠? 예, 그래서 협체류는 완두, 강낭콩, 동부 같은 애가 협체류다. 재배학 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협자를 보자마자 꼬투리 그러면은 콩가인데 완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6번의 정답은 그래서 이제 3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발작물의 생리,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예, 요거, 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1번입니다. 예, 콩은 자역에서 입장 감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것도 역시 기출 지문하고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장 감응과 관련해서 기출된 사항을 어떤 게 있었었냐면 일장 감응과 관련해서 기출된 사항에서 예, 감응도는 자엽은 거의 감응하지 않고 자엽은 거의 감응하지 않고 초생엽은 감응도가 낮고 초생엽은 감응도가 낮고 정상복엽은 감응도가 높다. 정상복엽은 감응도가 높다. 이런 사항이 기출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콩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자엽이 맨 아래에 있어요. 초생엽은 그 위에 있어요. 정상복엽은 더 위에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애가 광을 더 직방으로 많이 받고 광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맨 위에 있는 애가 광을 더 직방으로 받으면서 광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엽, 초생엽, 정상복엽 세 개를 보면 정상복엽이 더 위에 있다고요. 광을 직방으로 많이 받으면 훨씬 더 감응을 많이 해요. 자엽은 맨 아래에 있어요. 광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감응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보리는 고온에서 증습기간 짧아져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항상 온도 조건이 높으면 어때요? 온도가 높으면 모든 게 빨리빨리. 호흡도 빨라지죠. 물질 전류도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고온 조건이다. 그러면 물질 전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증습기간이 짧아지겠죠. 호밀은 내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호밀은 아주 불리한 환경 조건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습한데 한 개는 빼자. 그죠? 그리고 옥수수 단일 식물이잖아요. 옥수수는 단일 조건에서 출수가 촉진이 된다. 그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완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명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일단 우리 이거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정답 2번인데요. 완두의 학명은 이거 아니에요. 완두의 학명은 비숨사티붐. 이게 완두의 학명이죠. 자, 완두의 학명은 비숨사티붐. 예, 이게 완두의 학명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이 맞는 얘기죠. 완두는 두리 중에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강산성 토양이 약하다. 그리고 완두는 기저현상 적어요? 아니에요. 기저현상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널리 재배되지 못해요. 그리고 완두는 주성분이 당질인 거는 맞아요. 그죠? 완두는 주성분이 당질인 것은 많다. 그리고 단백질도 많아요. 그런데 지질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두리와 관련해서 1등짜리 성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그냥 콩은 단백질, 땅콩은 지질, 나머지는 다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완두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거는 당질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두류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지만 지질은 적어요. 그래서 요거 8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4번 내용을 알아서 답을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을 알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유추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암수로 구분이 되고 타가서 분한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다뤄진 그런 상황이죠. 뭐 너무 많이 다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번이 맞다라는 건 다 알아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자양강장제, 권위제 등의 약용으로 이용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서라든지 이런 거 보셨으면은 대충 봤어도 이거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출수는 줄기 윗부분의 이삭으로부터 시작한다. 요거가 조금 낯설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보기가 낯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출수라고 하는 것은 줄기 윗부분의 이삭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3번, 4번 보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예, 좀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 한 번 출제가 된 거는 다음번에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틀리셨어도 다음번에는 맞추실 수 있도록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번은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냐면요. 보통 2랑은 60cm, 보통 2랑은 60cm, 그리고 포기 사이는 10cm 정도로, 10cm 정도로가 아니고 10cm 정도에, 10cm 정도에 한 번으로 하거나, 아니면 포기 사이 20cm에 포기 사이 20cm 정도에 2번 정도를 심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포기 사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cm, 20cm는 다 10에서 30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암기하지 마시고 2랑 30cm가 아니라 60cm,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얘네는 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2랑은 60cm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벼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10번의 정답은 3번이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중배축 신장이 온대 자포니카형이 인디카보다 대체로 짧은지 긴지를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번, 2번, 4번이 되게 많이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발화하려면 건물 중에 30에서 35% 정도, 30에서 35% 정도의 수분을 흡수해야 한다. 1번 틀렸죠. 산소 농도가 낮은 조건에서 발화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발화하잖아요. 발화하죠. 그게 이 벽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벽시는 물속 그리고 공기 중에서 모두 발화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또 낮은 농도 산소 조건에서도 발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전혀 없어도 무기호흡을 해서 발화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발화 온도라고 하는 건 품종에 따라 차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화의 최적의 온도는 30에서 32도죠. 최적의 온도는 30에서 32도이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3번 내용을 보고서 헷갈렸어도 답이 3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 중배축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 상태에서 길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죠. 그리고 또 중배축이라고 하는 것은 파종 심도가 깊은 조건일 때에 초엽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중배축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중배축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온대 자포니카형은 10mm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대 자포니카는 중배축의 길이가 한 10mm 정도다. 그런데 인디카형은 10mm 이상이에요. 얘는 인디카형은 10mm 이상이다.
그래서 인디카형은요, 보통 한 뭐 20에서 70mm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70mm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아르단 콩의 개체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굳이 뭐 파트 어디 뭐 이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이랑과 포기 사이를 50cm와 20cm 간격의 제곱미터로 하나씩 밭에 심었대요. 그렇다면 이 하나리 차지하는 면적이 50cm 곱하기 20cm. 이 면적이 콩종자 하나를 차지하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미터 단위로 한번 바꿔보겠다고요. 미터 단위로 바꾸면은 0.5m 곱하기 0.2m 이렇게 됩니다. 그죠? 0.5m 곱하기 0.2m. 예, 요거를 곱해 보면은 이거는 0.1제곱미터이다. 그리고 이 0.1제곱미터 이게 콩 하나리 차지하는 면적인 거예요. 콩 하나리 심어진 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콩 하나리 심어진 면적, 콩 하나리 심어지기 위해서 소요되는 면적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0.2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아르단 콩의 개체수 물어보고 있어요. 10아르는 뭐예요? 아까도 이제 살짝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아까 재배학에서 또 언급됐었죠? 10아르는 1000제곱미터라고요. 저 1000제곱미터예요. 그렇다면 전체 면적 나누기 한 개체가 차지하는 면적, 콩 하나리 차지하는 면적. 전체 면적 나누기 콩 하나리 차지하는 면적. 그렇게 하면은 이 1000제곱미터에 콩 몇 알이 심어진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나누기 0.1 제곱미터 전체 면적 나누기 콩 하나리 심어진 면적 이렇게 해봤더니 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전체 면적인 1000제곱미터에 심어지는 콩의 알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0아르에 심어진 콩의 총 알수? 콩의 총 알수 또는 이렇게 콩의 총 입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아르에 콩알이 총 10,000개가 심어졌다. 그런데 주어진 요건 보니까 내가 파종을 했을 때 싹이 올라온 애의 비율이 80%래. 그러면은 10아르에 10,000개를 파종했을 때 그중 80%가 싹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콩의 개체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0개 중에 80%면 10,000개 중에 80%면은 8,000.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12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자, 보자마자 답 나와야 돼. 에밀구가 매개하는 병은 정답 2번. 그죠? 정답 2번. 줄무늬 입마른 병과 검은 줄 오갈병. 그죠? 얘네들이 에밀구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병이래요. 그죠? 줄무늬 입마른병, 바이러스를 지닌 에밀구에 의해서 전염된다. 검은 줄 오갈병, 월동 에밀구에 의해서 매개되는 바이러스병이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온 사항이잖아요. 이거 기출문제만 보셔서도 다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 2번이 되고요. 그리고 깨시무늬병과 입줄무늬 마르병은 뭐예요? 얘네들은 곰팡이병들입니다. 예,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1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토형에 대한 설명
문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염해논에 섞고 석회를使用하면 제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아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염해논에다가 섞고 석회를使用을 하면 제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여기 3번이 됩니다. 우리 염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염해답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간척지 이런 곳이 염해답이죠. 간척지는 원래 바다였었어요. 바다였었던 곳에다가 막 흙을 들이부어가지고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곳이 이제 염해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염분의 농도가 높겠죠. 원래 바다였었으니까.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염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기성이 안 좋아요. 토양 입자도 아주 미세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염해답은 염분의 농도가 높으니까 관계수를 자주 공급을 해서 염분을 없애주는 제염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석고, 석회 이런 토양계량제 이런 애들을 같이 뿌려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발육 시기, 약효와 발육 상태 설명, 바르게 연결한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3번이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콩과 관련해서 V자가 들어가면은 영양생장기관이죠. R자가 들어가면은 생식생장기관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V3는 뭐예요? 예, V3는 제2복엽. 제3복엽이 아니고 제2복엽까지 완전히 전개된 거, 이게 V3예요. V2는 뭐예요? 자엽이 지상에 나타난 거예요. V2는 자엽이 지상에 나타난 때, 이게 V2예요. 그래서 우리가 V2는 자엽이 지상에 나타날 때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발아 이렇게 얘기하죠. R8로 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성숙. 그래서 95% 정도 꼬투리가 성숙기에 품종 색깔 나타냈을 때 정답은 3번이고요. R6는 뭐예요? R6는 입비대성이에요. R6는 입비대성. 그래서 이거 입비대성 같은 경우는 완전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4마디 중에서 최상위 4마디 중에서 한 마디의 여기다가 적을게요. 완전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4마디 중에서 한 마디의 꼬투리에 푸른 콩이 충만했을 때, 이게 입비대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개화라는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개화와 관련한 것은 R1, R2 그런 건 이제 개화와 관련이 돼요. 그런데 완전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2마디 중에서 한 마디에 개화했을 때는 우리가 개화성이라고 얘기하죠. 4번 보기에 있는 완전히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2마디 중에서 한 마디의 부분에서 개화했을 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개화성이에요. 개화성은 R2 이렇게 쓴다고요. 개화성 R2가 완전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2마디 중에서 한 마디에 개화했을 때, 이거는 한마디에서 개화했을 때, 그건 R2예요. 지금 R6는 입비대성이고, 입비대성은 완전 전개엽을 착생한 최상위 4마디 중에서 한 마디 꼬투리에 푸른 콩이 충만했을 때라고요.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으로 가볼게요. 예, 감자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1번은 어떻게 틀렸냐면 예, 궤경에서 발화가 될 때 얘는요 섬유상의 측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예, 궤경에서 발화할 때는요 예, 줄기에서 섬유상의 측근만 발생해요. 궤경에서 발화할 때는 줄기에서 섬유상의 측근만 발생한다고요.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측근만 나와요. 궤경에 많은 눈이 있어요. 정단부에 많잖아요. 이거는 뭐 다 아셨을 거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아마 5개 수술, 1개 함수 이거만 보신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3번이 왜 틀렸냐면은 꽃송이는 줄기 중간에 달려요. 여기서 들렸어요. 줄기 끝에 꽃송이가 달려요. 꽃송이는 줄기의 끝에 달린다. 줄기 끝에 달린다. 그리고 5번의 수술,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은 맞아요. 고구마도 수술 5개, 암술 1개. 감자도 수술 5개, 암술 1개. 그래서 고구마, 감자 둘 다 수술 5개, 암술 1개.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요거만 보시고서 헷갈리신 분도 계셨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기 딱 끝나고 4번 보기 안 보신 분도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죠? 예, 요거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감자의 과실은 장과다. 그리고 토마토 과실을 소형화한 것 같은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종자랑 모양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에요.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강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 귀리라고 하는 거 산성토양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강산성 토양이 견디는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 정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호밀과 귀리가 굉장히 산성이 잘 견디는 특성 가지죠. 그 다음이 밀, 그 다음이 껍질보리, 그 다음이 쌀보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호밀과 귀리가 1등, 그리고 밀은 2등, 껍질보리 3등, 쌀보리 4등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예, 도전 과정에서 별 재현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막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현율의 정의를 알고 있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거 재현율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재현율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정선기로 정선한 벼시료 1kg을 실험실용 현미기로 탈부한 후 1.6mm 줄채로 현미와 설미를 분리하고 줄채로 현미와 설미를 분리하고 정조량에 대한 현미양의 백분율로 정조량에 대한 현미량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재현율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것만 이용하면 돼요. 정선기로 정선한 벼시료 1kg을 실험실 현미기로 탈부를 한 후에 줄채로 현미와 설미를 분리하고 정조량에 대한 현미량의 백분율을 표시하는 거, 이게 재현율이고. 그러면 이렇게 벼시료 1kg을 현미기로 탈부를 하고 줄채로 쳐서 분리를 했을 때 현미가 800g이 나왔대. 정조량에 대한 현미량 1kg 중에서 800g. 그러면 그거는
80%.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역유백종으로 개발된 품종, 지금 이 사항도 재배학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식용작물학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유백종으로 개발이 된 것은요, 통일잘벽. 화성묘는 뭐예요? 꽃화자가 들어가는 거는 반수채 육종, 꽃가루 배양, 그쵸? 그래서 꽃화자 들어가는 거는 반수채 육종, 꽃가루 배양 육성 품종 이렇게 들어가고요. 정답은 2번이죠. 새추청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계교배 육성 품종, 다계교배 육성 품종. 그리고 백진주변은 돌연변이 육종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연변이 육종법을 이용을 한 게 백진주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재배학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4DMCPA 이거 여기 아예 그냥 딱 표시가 됐네. 그죠? 옥신. 이거는 우리 재배학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재배학 2권에서 146페이지에 있어요. 요거는 옥신계 물질의 24DMCPA 이거 재배학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보자마자 답이 1번이구나 딱 알아보셨어야죠?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별 화기 구성 요소 중에서 발생학적으로 꽃잎에 해당하는 게 뭐냐? 정답 4번 인피입니다. 이거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거 인피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인피가 어떤 일을 하냐 주로 그거 위주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인피 같은 경우는 난형이다, 알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내형과 외형의 아래에 알모양, 난형인 인피가 2매가 있다. 그리고 걔는 개화할 때에 흡수 팽창해서 개영하는 기능을 한다. 그 사항 위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인피가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꽃덮개 또는 꽃잎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 요게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이 실제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용작물학을 해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전에 해설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기출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기출문제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기출문제의 답이 외워져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풀면은 막 100점이 나와버려요. 100점이 나와버리면은 나는 그 사항을 내가 진짜 다 숙지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프린트 뽑아가지고 봐봐요. 답만 외워져요. 자동으로. 계속 보면 답은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프린트하면은 당연히 100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장에 갔더니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기출 지문을 교재 이론서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교재 이론서의 기출 지문을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세요. 기출 문제를 프린트해서 보시는 것보다 이론서의 텍스트 부분을 보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방지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회의해지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